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주중대사? 비전문가 아닙니까? 경제전문가라고 하는데 경제는 다 망쳐놨는데 이제 외교까지 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개판 5분 전이에요. 경제 망친 사람을 이제 중국으로 내보낸다. 중국 대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경우에는 현재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이제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그래서 동맹국이 아닌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는 최상의 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우호 협력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특히 현재 우리 한국 안보,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야 할 대상국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중요한 국가와 관련된 외교 업무, 뭐 대사면 이제 최고 책임자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주재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딜을 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인데, 이러려면은 그러한 그 중국의 위상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중국의 위상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중량감에 맞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렇다 본다면 흔히 오늘날 그 중량감을 따질 때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실력을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견 이 적임자로 보일 수가 있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알겠지만은, 경제보다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에요. 즉 정무 역량이 더 중요해요. 정무적인 외교 안보 식견. 그다음에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전략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중국은 지금 G2 국가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는 대통령의 신임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러한 중국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한중 관계의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즉 핵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한 충분한 식견이 있어야만이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분야의 경험도, 식견도, 그리고 외교 전반에 대한 노하우도 없이 대통령의 신뢰 하나만 갖고 이게 외교가 됩니까? 이 말로 하는 게 외교잖아요. 예. 말은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단순한 생각으로 나오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과거에도 그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부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아무리 회전문 인사고 코드 인사라 하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인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장하성 실장은 다른 교수로서의 실력과 이런 거는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현 정부 초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단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상이 지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관리로 들어서기 전에는 학자로서 많은 기대와 평가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현업 딱 경제 문제를 다루는 관료로서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인사를 갖다가 전혀 경제하고 관계가 없는 외교의 최일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G2 국가잖아요. 거기 앉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게다가 과거 발언도 문제가 많고 말이죠. 청와대 재직 당시에 11억 원이나 재산이 늘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총 재산이 100억 원대가 훨씬 넘다 보니까 도대체 청와대 가서 돈 번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막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용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실장 하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정책실장 하다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의 힘이 워낙 크고,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도 언론을 보면 가능하면 좀 어떻게 좀 버텨볼까 하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꾼 거거든요. 그때 바꿀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 늦었네, 빨랐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바뀔 때가
본인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년도로 진입했잖아요. 네. 벌써 근데 그때만 해도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내년도가 이제 2019년도잖아요. 19년도가 되면 경제가 이제 풀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잘 풀릴 것이다. 지금 뭐 경기 침체라든가 위기 이런 게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 주도 성장 중에 하나가 세금이 너무 높다. 그 최저임금 인상률 너무 높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률 이거 누가 다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기재부에서 올리면 청와대도 오케이 발표가 되고 정책으로 결정되잖아요. 그 핵심 포스트에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네. 이게 남의 일처럼 또 얘기하고 유체이탈 화법 이래갖고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또 부동산 그 폭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저 그때 이제 본인은 지금 강남에 아마 사는 모양이죠. 강남에 산다고 다 살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강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은 국민들이 교육 문제가 됐든 뭐 의료 문제가 됐든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강남이 주거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선호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강남에서 살 필요가 없다 이래 버리니까 강남에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과 그런 그 소외 의식을 느끼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이 여론의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임자가 없고 코드 인사에서 인원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이나 코드 인사에서 사람이 없으면 전문 직업 외교관을 쓰면 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문 직업 외교관들은 어떻든 간에 외교에 있어서 선수 프로페셔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무원의 가장 큰 특성은요. 임무가 주어지면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정권에 충성하고도 맥을 갖추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이제 어차피 이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에 중국 대사로 이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어차피 주사위는 다 던져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지금 현재 뭐 중국 대사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외교 대사로서의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말이죠. 네. 그런 안정성, 아까 정무적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장하성을 왜 굳이 중국에 이 비전문가를 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에 무슨 사업을 하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에 있을 때 11억 원이나 재산이 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굳이 왜 이 사람이 비전문가가 검증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라고 하는 자리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외교적인 이 상징성 또 실질적인 의미 이런 걸 볼 때는 이제부터라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 중국 대사 자리에 맞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지금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 지금 외교 일선에 직접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적으로 많이 늦은 면이 있지만 그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전혀 다른 포스트에 갔을 때 본인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중국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이 양국 관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의 위상 이런 거에 걸맞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직업 외교관이 대사로 왔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수록 많은 마음의 준비 그리고 철저하게 가서도 정말 잠 안 자고 공부를 해가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필요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왜 우리 공수훈련할 때 낙하할 때 접지할 때 저도 이제 공수훈련 받았는데 조교들이 그렇게 시켜요. 딱 착륙할 때 본인도 모르게 무조건적으로 배운 대로 딱 접지 훈련 동작이 나와야 그렇죠.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유사시에 전쟁에 딱 투입됐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공수 군인이 된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외교도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중요한 현안이 딱 터지면 바로 작동이 돼야 될 정도로 이런 매뉴얼, 노하우가 굉장히 임기응변, 많은 식견이 필요하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긴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간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외교의 현장인데 과연 얼마만큼 본인이 준비하고 가는지 또 가서 얼마만큼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다. 본인의 능력 그리고 본인의 양식에 맞게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아쉽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잘해야 되겠지만 뭐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러 가는 거 아닌가. 북한과의 연계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비전문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전문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죠. 이제 외교까지 엉망진창, 한미관계 엉망진창, 경제 엉망진창, 사회문제 엉망진창. 거의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